오늘의 쓸모있는 뉴스를 골라드립니다. 바쁜 하루 뉴스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뉴스더니 장선입니다. 뉴스더니가 고른 첫 번째 뉴스, 올여름 슈퍼엘니뇨로 역대급 무더위 기사입니다. 날씨 이야기를 좀 꺼내볼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니 5월인데 왜 이렇게 쌀쌀하지? 했던 것 같은데 어제는 제가 반팔 입었다가 너무 더워서 혼났습니다. 오늘 34도까지 올라가는 지역도 있다고 해요. 기후변화, 날씨변화 심상치 않게 느껴진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요즘은 정말 심한 것 같아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역대급 무더위 하면 1994년 폭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16년 8월. 저는 이때는 기억나요. 정말 너무너무 더웠었는데 올해는 그만큼 더울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더라고요. 기사들 제목에 들어가는 말이 이거예요. 슈퍼 엘니뇨. 자, 기억하시죠? 중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많이 등장했던 단어 엘니뇨. 올여름 슈퍼 엘니뇨가 올 거라는데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걸까요? 엘니뇨는 적도 열대 태평양 주변 바닷물의 온도가 평균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죠. 기억나시죠? 엘니뇨가 발생하면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3개월 이동 평균으로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황이 5개월 이상 지속됩니다. 라니냐는 이것도 기억나시죠? 엘니뇨와 반대 현상인데 둘 다 이상현상이 아닌 자연현상이에요. 대략 3년에서 7년 주기로 엘니뇨가 일어나고 엘니뇨가 끝나면 이에 대한 반동작용으로 바닷물이 차가워지는 라니냐가 나타나죠. 다만 최근까지 라니냐가 매우 이례적으로 3년간 이어졌는데 이건 기후변화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높아진 해수면 온도는 바다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죠. 홍수와 가뭄, 폭염 같은 극단적인 날씨를 육지에 더 빈번하고 심각하게 불러일으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엘니뇨, 라니냐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자연현상이에요. 그런데 기후변화로 최근에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지난 3년간은 라니냐가 지속됐는데 이게 70여 년간 단 2차례 발생한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럽니다. 게다가 라니냐면 해수면 온도가 내려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난달 세계 해수면 평균 온도는 역대 최고 기록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다시 엘니뇨로 돌아가 보면 엘니뇨는 1951년 이후 23번 발생했어요. 1972년, 82년, 97년, 2015년에는 감시구역 해수면의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매우 강했던 엘니뇨였습니다. 2015년 엘니뇨가 나타났을 때 전국 강수일수가 14.91로 기록됐는데 이게 본격적인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래 한 달 안에 일어난 가장 많은 일수의 비가 온 거라 그래요. 11월과 12월에는 기온이 평년 기온보다 2도 이상 높았고 비도 예년보다 훨씬 자주 많이 내리는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했었죠. 자, 이 시기에 세계적으로도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났어요. 인도 남부에서는 4월 최고 기온이 48도를 기록하면서 2,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호주에서는 11월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베트남에서는 40년 만에 최대 규모 폭우가 내렸고요. 미국 중부에서는 11월 하순 이상 폭우로 14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자,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바다가 내뿜는 수증기양은 약 4에서 7%씩 증가한다고 해요. 수증기가 모여서 물방울이나 비로 변할 때 많은 열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 열이 폭우와 태풍을 강하게 만듭니다. 지난해 9월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 흰남노 기억하시죠?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놀랐었는데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 우리나라와 가까운 곳에서도 강력한 태풍이 발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수온이 오르면 바다가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게 돼요. 현재 배출되는 탄소의 25%를 가두는 바다가 흡수 능력이 떨어지면서 지구 온난화를 가속할 수 있습니다. 엘니뇨는 사실 우리나라에는 보통 초겨울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올해는 해수면 온도가 빨리 올라가서 이달부터 엘니뇨가 발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남부지방은 강수량이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엘니뇨가 있었던 해 7, 8월 강수량을 살펴보면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량이 증가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올 하반기에는 수온 편차가 1.5도를 넘어서는 더 강력한 슈퍼 엘니뇨로 발달할 가능성도 있는데 편차가 2도를 넘었던 지난 2015년 11월에 전국 평균 기온이 역대 2위로 높았고 강수량도 2배 이상으로 이상 기상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상황 심상치가 않습니다. 3월 중순 이후 전 세계 바다가 1982년 이후 유례 없이 높은 온도를 기록했어요. 지구 평균 기온에서 이미 높아진 상황. 여기다 엘니뇨까지 발생해서 연일 해수면 온도 기록을 경신할 걸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5월인데 미국과 유럽, 아시아 세계 곳곳에서 때이른 폭염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이상고온 현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아 지역 곳곳에서 4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태국 서부 지역은 지난달 15일 섭씨 45.4도를 기록했고요. 미얀마 북서부 칼레와는 44도, 라오스 루앙프라방은 42.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인도 뭄바이에서는 지난달 야외 행사가 열렸는데요. 폭염 속에 참석했던 사람들 11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기후학자 막시밀리아노 에레라 박사는 이번 무더위를 가리켜서 유례 없는 괴물 폭염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폭염 여파가 한국과 일본까지 퍼지고 있다면서 봄철 30도 육박하는 비정상적인 기온을 경험하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자, 뉴스선이가 고른 두 번째 뉴스, 40대 남성 결혼율 월급 따라 갈렸다 기사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아이를 낳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문제들과 같이 얽혀 있잖아요. 불안한 고용, 최근 전세 사기 대란처럼 청년들에게 친절하지 않은 주거 정책, 또 여성의 경력 단절,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양육비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과 함께 생각해 봐야 하죠. 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성의 소득 불평등이 혼인율 감소,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과 출산 의향의 동태적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코로나 변수를 배제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2019년 통계를 활용했네요. 자, 그 결과를 보니 한 번이라도 결혼한 적이 있는 비율을 말하는 혼인 비율이 모든 연령에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 차가 40세 이상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20대 중반, 그러니까 26세에서 30세 경우는 소득 하위 10%, 1분이죠. 8%만 결혼 경험이 있지만 소득 상위 10%, 10분위는 29%가 결혼 경험이 있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30대 초중반, 31세에서 35세의 소득 하위 10%는 31%, 상위 10%는 76%가 결혼 경험이 있다고 답해서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30대 중후반, 36세에서 40세 역시 소득 하위 10%는 47%, 상위 10%는 91%로 나타났어요. 40대 초중반, 41세에서 45세의 경우 소득 하위 10%는 58%, 상위 10%는 96%가 결혼 경험이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40대 중후반, 46세에서 50세 볼까요? 소득 하위 10%는 73%, 상위 10%는 98%가 혼인을 해봤습니다. 고소득 남성들은 30대 후반 이후에 혼인 비율이 급속히 높아지지만 저소득 남성들은 미혼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연구원은 남성 임금의 불평등도가 커지면서 결혼에 필요한 소득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남성이 늘어 결혼 가능성을 낮추는 걸로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남성들의 평균적인 경제력이 과거보다 개선됐는데도 혼인율은 감소하고 있는데 이번 결과는 남성의 소득 불평등과 분배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시사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오늘 뉴스언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